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보입니다. 자, 오늘의 아침 라이브는 라이브가 아니고 이번 주도 녹방입니다. 자, 제가 월요일마다 또 아침 10시에 여의도를 가는 관계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한강 수위가 좀 높다라고 이게 주말 내도록 경고가 나와서 오늘은 조금 일찍 가야 되는 관계로 녹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그다음 지난주 다 짚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아침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채권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6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S&P 500은 4500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000선까지 올라가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미국 시장 움직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메타도 6.3% 상승, 그리고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조금은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합을 보였다라는 게 매우 특징적이고 실적 발표가 있었던 JP모건 3.7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 4.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실적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데이터들 중국의 물가지수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요. 미국의 도매 재고량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에 빠져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가 많이 식고 있다 하지만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CPI입니다. 얘들은 디플레이션이에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보시면은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상치 마이너스 5%였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5.4% 전년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제조,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난 뒤에 시장에서는 좀 더 인플레가 끝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는 월요일 기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뉴욕 연은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3.8%로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야 이제 인플레 거의 끝나가네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왔던 중국의 대출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는 독일의 물가 데이터 이런 거 있었습니다. 또 하나씩 짚어보면요. 영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솟아오르면서 4%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6.4%로 나오면서 생각보다 조금은 인플레이션이 유럽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융자 총량 실제 예상치가 이제 3,000빌리언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4,200빌리언 무려 30%나 높게 나온 40%죠. 네, 3, 40이니까 40%나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각보다 융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국이 돈을 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 7%를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7%를 넘어서면서 이러면은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는데 모기지 신청 건수는 늘어났다. 왜냐고 살펴봤더니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금리가 높아지니까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모기지 신청을 하시는 사람들 혹은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다라는 점이 슬금슬금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금리가 지속된다라는 점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게 부동산이 살아야 되는 실거주의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고금리와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이게 특징적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CPI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근원 기준으로 5%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4.8%가 나오면서, 그리고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3.1% 예상했지만 3%가 나오면서 전월비 나란히 0.2%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0.3% 증가를 하회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인플레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라는 뭔가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게 지난주의 특징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수입 물가지수 마이너스 15.7% 전년 대비 확 꺾였고요. 수출 가격도 꺾였다라는 점에서 그죠. 이게 지금 경기 둔화인가 인플레 완화인가에 있어서 물음표를 띄우는 게 현재 시장 데이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상향시켰습니다. 0.25 올렸죠. 그리고는 중국의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2.4% 감소하면서 말 그대로 수출액 전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또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점 기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입니다. 다시 한번 7%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요게 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말 그대로 이제 레버리지가 줄어든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해서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뚝 떨어졌습니다. 4.8%까지 떨어지면서 지난달에서 5.3%였습니다. 전년비. 그런데 이게 또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0.2% 증가 데이터를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 끝났다라는 그런 시그널 시장에서 좀 더 호재로 보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드라인 CPI입니다. 요것도 4%에서 3%로 내려왔어요. 시장이 환호할 만한 데이터였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유럽의 산업 생산 생각보다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보시면은 전년 대비로 2.4% 상승, 전월 대비로 0.1% 상승을 보이면서 생산자 물가도 많이 꺾였다라는 점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고 난 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23만 7천 건으로 예상치 25만 건 대비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살아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금요일 새벽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연방 재정수지 지금 마이너스 228빌리언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정부 지출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PPI입니다. PPI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년 대비 2.4%라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거의 다 떨어졌고요. 이게 CPI에 연동돼서 상품 가격을 하락시킨다. 그러면은 인플레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겠네라는 희망이 지금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 0.1%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시장이 환호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거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만 건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인플레가 끝나가는 와중에 오히려 고용이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강한 고용을 보여준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고용 좋네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지난주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8298에서 8297로 이제 1빌리언 정도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조금 물음표는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보시면은 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 연준이 조금은 속도 조절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실적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대 인플레를 보시면은 지금 5년 기대 인플레가 3.0에서 3.1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는 1년 기대 인플레가 3.3에서 3.4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평가지수 모두 다 이런 지수들이 플러스권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금요일 시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혹은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도 보여졌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현재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이 측면에서 지난달 대비로 엄청 이제 반등을 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64.4에서 72.6으로 올라왔고요.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도 61.5에서 69.4로 거의 1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가 오히려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이러면 인플레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조금 위로 올라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연준 입장에서 더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은 연준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연준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 실적까지 잘 나와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버블 끼면은 고금리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점. 지금 1년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빵 떠올랐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소비자 평가지수 역시도 한동안 완전히 바닥을 기던 게 지금 확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야 경기 좋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소비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이 금요일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실적 보시면은 대체로 빨간불입니다. 특히 뭐 시가총액이 비싼 기업들,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빨갛게 기록이 되는 아주 그냥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펩시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EPS가 1.96 예상이었는데 2.09입니다. 거의 뭐 10%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역시도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M&A를 하나 했는데 그게 지금 실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기준 7%나 반등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가 3.96으로 나왔습니다. EPS 기준이죠. 주당 순이익 3.96 예상했는데 4.37이 나오면서 거의 10% 가까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0.6에 그쳤고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스테이스트리트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테이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실적 잘 나왔는데 마이너스 12냐 했을 때 세부적으로 까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이자를 지급하는 이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왜? 우리가 원래 이제 낮은 이자로 받았던 예금이 높은 이자로 치환되는 과정에서 자꾸만 이게 이자 빼가려고 그러니까 돈 빼가려고 그러니까 이자 더 줄게. 이렇게 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실적이 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NIM이라고도 부릅니다. 순이자 마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 은행의 세부 데이터 지표들을 건들고 있다 보니 JP모건은 1등이라서 살아남는 거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금요일날 나왔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말 그대로 뱅크들이 모여있는 뱅크 ETF는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시외에도 더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는 스테이스트리트는 첫 단추입니다. 이번 주 내도록 금융주들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그죠? 다른 곳들도 스테이스트리트처럼 이렇게 작은 은행들은 체력이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등 켜졌다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합해보면은 지난주 기준에서는 중국의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인플레를 꺼뜨리는 데는 더 좋은 흐름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총 생산 역시는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경기에 안 좋은 모습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공급이 조금 어찌 보면은 타이트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대출 예상치가 상회했다. 유동성이죠. 미국의 CPI와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아주 좋은 점이고요. 미국의 실업수당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 여전히 경기가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기대 인플레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가 애매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주가가 좋고 자산 효과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가 애매해지고 있다. 그죠?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는 도대체 방향이 어디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서 이게 그죠? 경기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큰 기업들 기준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기업들은 이 조그만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일부의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구조조정은 고금리가 끝나야 좀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고금리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금리가 언제 끝날 건데 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거 이대로 실적 잘 나오고 주가 계속 날아가면은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고통받을 수 있겠구나. 진짜 이게 애매해요. 뭔가 그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안 좋을 때 나만 꿀 빨고 싶은데 지금 모두가 약간 요런 그죠. 우리는 모두 다 꿀 빨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 안 좋은 시기가 더 길어진다라는 거지. 1명, 2명, 3명 계속 나가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투자 심리가 매우 좋습니다. 뭐 때문에 심리를 조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마땅히 조질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해서 자산시장 가자 외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심리로는 그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사상 신고가 쓰고 내려올 것 같다. 쓰고 더 갈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핵심은 그거죠.
실적이 그만큼 맞춰줘야 올라간다라는 거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또 폭삭 내려앉을 수 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지가 좀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도 물음표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궁금한 대목이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는 꺾이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는 이번 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일본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역 수지 발표되고요.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중요한 데이터 나옵니다. 중국의 2분기 GDP랑 실업률 발표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한국의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인데요.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이 마이너스가 돌아서야겠죠. 이게 얼마나 돌아설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여전히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느냐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추정치로는 마이너스 6%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도 아마 마이너스 뭐 한 6% 7% 정도 기록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 때 훅 줄었다가 그리고는 훅 늘어났습니다. 뭐 전년 대비니까 어찌 보면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 꾸준하게 고정자산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요게 조금은 꺾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돈을 푸는 것들 얼마나 되는지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보고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월요일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의 산업 생산 전년 대비 얼마나 좋으냐. 지금 예상치는 전년 대비 2.7%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좀 더 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좋은 거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의 실업률이죠. 중국의 실업률이 좀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뭐 7%니 8%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인가 말 그대로 중국은 지금 돈을 풀 것인가에 대한 포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고 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월요일날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9시 반에 뭐 약간의 등락 정도 나올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날 매우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의 소매가 얼마나 살아있냐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살아있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미국의 산업생산지표 10시 15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9시 반, 그 다음에는 10시 15분에 두 개 나온다라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일단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보시면은 뭐 등락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예상치 같은 경우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좀 안 좋고 플러스가 나오면 좋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산업 생산입니다. 지금 거의 전년 대비 이제 제로에 가깝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화요일날 나오는 실적 발표입니다. 화요일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로키드 마틴, 찰스 슈왑, 그다음 PNC 파이낸셜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주들이죠. 지역은행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는데 스테이트 스트리트 기준을 보시면은 얘네들 예대 마진 좀 어찌 보면은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시장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금융주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로 실적이 좀 더 그 예상치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지난 분기 0.81이었고 이번 분기 0.84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나올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 예상치 1.23달러인데 지난 분기에 1.7달러 나왔었고요. 뭐 전년 동기 같은 경우에도 1.44달러 나왔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또 순이자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은행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디테일하게 조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로키드 마틴이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썰이 있긴 있지만 얘네들은 항상 캐파가 풀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만족을 하느냐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영국에서 CPI가 발표납니다. 말 그대로 유럽의 CPI 같은 경우에는 꺾여야 된다라는 점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는 건축 승인,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금 이게 시장을 흔들 만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다만 주택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승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착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좀 보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가격이 좀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승인 건수가 높게 나오는지 착공 건수가 높게 나오는지 이런 건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데이터는 별거 없다 정도고요. 그 다음 목요일 아침에는 조금 중요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 금리가 나옵니다. 뭐 지난번에 0.05 정도를 낮추긴 했는데 이번에도 건들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뭐 옆으로 계속 횡보할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로존의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데이터가 5.5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얼마가 나올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일단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5.5에서 크게 흔들리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 승인이 많이 되면은 그래도 뭐 고용 시장이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건축 사이즈가 커지면은 좀 튼튼하면은 뭐 고용 편하겠네, 고용 좋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택 착공 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 요게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은 고용 시장 튼튼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의 대출우대 금리 이번에도 또 연속으로 인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갈지 시장에서는 뭐 동결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낮추면은 시장이 좀 너무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수요일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수요일 밤, 한국 시장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죠. 테슬라 관련돼서, 넷플릭스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관련주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실적이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EPS, 그다음 영업이익률, 그리고는 사이버 트럭 관련돼 가지고 주말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본인들이 신사업 진출을 했다가 뭐 소비자 금융 관련돼서 진출을 했다가 이게 또 철수하는 과정에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실적이 좋니 안 좋니 이런 얘기가 조금 이미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CT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CT도 본인들이 뭐 소비자 금융 시장에 새로 진출을 했다가 그거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뭐 멕시코에 있는 그런 시장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주 중요하고요. 그 금융주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그리고는 이자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고 넷플릭스 미국에서 말 그대로 본인들이 1일 1계정 정책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미국을 넘어서 캐나다까지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EPS 상승을 이끌어냈는가, 얼마나 신규 유료 계정을 확보했는가가 시장에서 아주 관심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EPS가 0.78로 지난 분기 대비 조금 낮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거를 만족을 시킬지 아니면은 저거보다 낮게 나올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 그대로 재고는 좀 뭐 조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고가 잘 조정되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돈은 얼마나 남겨 먹냐? 이게 주가 방향성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뭐 신고가를 쓰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과연 미국에서 1인 1계정 정책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본인들이 이게 실적을 방어해 냈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SML입니다. 얘네들이야 뭐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애들이다 보니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질 거다 정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EPS 예상치가 좀 많이 낮습니다. 3.46달러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계절성보다도 본인들이 이야기한 뭐 소비자 금융 관련돼 가지고 조금은 구조조정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난 분기가 8.7달러였습니다. 이번 분기 3.46달러면 거의 뭐 절반이에요. 지난 분기 대비 EPS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엔 금요일장이고 미국 시장은 목요일이죠. 이제 목요일 밤 기준에는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그리고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기존 주택은 많이 팔려야 좋은 거예요. 적게 팔리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예상치는 지난 월 대비로 5월 대비로도 판매량이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시장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 아침에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다는 점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의 큰 방향성의 방향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무엇보다 실적 발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고금리다 보니 오히려 주택 거래가 더 죽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목요일에는 장중에 장전이죠. 장전에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나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 실적 나온다. 그 다음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키코프 실적도 이제 목요일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슨앤존슨 실적 한번 보시면요. 존슨앤존슨은 지난 분기 6.28의 EPS를 기록을 했고 이번 분기 예상치는 2.6입니다. 네, 2.68 대 2.62. 뭐 지난번 실적과 거의 뭐 동등하게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존슨앤존슨은 걱정은 안 합니다. 다만 얘네들은 판매하는 게 생필품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 얘네들이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조금은 유통주 중심으로 혹은 생필품 중심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 날 뭐 큰 데이터 없습니다. 유럽, 영국과 캐나다에서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온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도 금요일엔 별거 없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슐럼버거 이런 데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 참고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로서 그 얘기 나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대출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가계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써서 지금 신용카드 이런 잔액 잔고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신용카드를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IR에서 뭐 발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가 필요하다. 지금 말 그대로 소비자 신용, 소비자 예금 요런 말 그대로 풀뿌리 경제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많은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좀 정리하면은 지금 경제 데이터 상에는 인플레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기대 인플레가 올라오는 이유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실적 까봤더니 실적 생각보다 충격적인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숫자를 보고 시장이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냐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 때냐 그랬을 때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표를 봤을 때 이 데이터를 봤더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게 없다라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갈만하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그냥 주식을 보유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흐름이 좀 큰 흐름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이번 주에 미국의 지역은행 금융주들 말 그대로 얘네들이 또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또 다른 소식이죠. 그래서 미국 금융주의 실적 매우 중요하게 관찰하고 얘네들의 움직임을 이해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조정이 올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재고도 재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EPS입니다. 얘네들이 영업이익률 말 그대로 순이익률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은데 얘들이 그래서 지금 뭐 차익 실현을 할 만큼 뭐 조금 나쁜 숫자나 나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은 시장이 또 이게 또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 날마다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가 또 이번 IR이 또 시장에 만족스러운 데이터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지켜볼 것이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그 일이 발생한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넷플릭스는 반대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면은 주가가 뚝뚝 떨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얘네들이 이제 1인 1계정 계정 단속을 한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EPS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 전반적인 뭐 경기 방어주 요런 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말 그대로 미국의 소매 시장 소비자 시장이 살아있나 죽었나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주택 데이터 방향성 중요하다 정도고요. 유럽에서는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네,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 중국의 실업률 요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무역 수지 정도를 체크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땅히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고, 매도 시그널이라고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금융주 스토리, 그 다음에 미국의 테슬라의 EPS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기준, 국내 기준으로 조금은 이게 뭔가 싶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지금 홍콩 빌딩에 대출을 해줬다. 2,800억 정도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한 90% 정도 손실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좀 채권시장 기준으로는 후순위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순위 애들이 홍콩 빌딩 관련돼서 이제 그 빌딩 건물주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돈을 빌려준 애들 중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빌딩 건물주가 파산해버리니까 이 빌딩을 팔아버린 거예요.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버리고는 지금 이 매각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1순위와 2순위가 다 갈라먹고 나니까 3순위, 이 미래셋으로 들어오는 3순위 돈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한 2,300억밖에 안 남다 보니 문제는 2,800억을 투자한 이런 투자자들, 투자 펀드들이 마이너스 90% 정도의 손실로 이제 마감이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돈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금융계 쪽에 또 두루두루하는 있죠. 흔들흔들하는 이런 또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 2,800억 손실설이 월요일 아침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금융주, 증권주 요런 데를 좀 흔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크라이나 순방이죠. 순방 소식이 주말에 또 많이 떴는데 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우크라이나의 건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다 보니 재건 테마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주말 내내 계속 이어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죠,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오전 중에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좀 그 폐기물 관련된 쪽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도 비슷한 기업들이 또 같이 엮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 주식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또 그런 게 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항상 이런 시기가 올 때마다 약간 멘탈이 털리긴 해요. 이게 결코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 그런 게 또 그렇다라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장 기준에서는 그런 이슈를 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1266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요거는 100주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1200원 중반대,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럼 지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참고하셔야 된다. 좋게 보셔야 된다. 나쁘게 보셔야 된다. 달러 움직임을 추적하셔야 된다. 이거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는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얘도 지금 주봉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예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3,750포인트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 안 죽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누가 움직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전히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 좋다라는 거 참고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W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자체에 대한 ETF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외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일단 추세상으로는 거의 이제 V자, W자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 딱 200주선에 주차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저점을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점을 보시면은 연초에서 연중반 그리고는 지금 현재까지 이 저점을 천천히 올리고 있고요. 우상의 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200주선을 뚫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AI 반도체가 됐든 DDR5 서버가 됐든 수출 실적이 늘어나고요. 정말로 우리가 2분기 다음 3분기 때부터 더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야 반도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좀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년물 채권 보시면은 뭐 살짝 뜨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라는 점, 과거 박스권 상단 정도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금리를 더 못 올릴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2년물을 보시더라도 금리를 더 올릴 거냐 해서 한 번 더 정도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번 더까지는 아직 배팅 값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니까 뭐 굳이 두 번 올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까지는 라이브 FOMC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FOMC 혹은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FOMC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찌 보면은 시장이 뭐 9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9월 되면 데이터 다 내려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는 실제로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매수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핵심은 지금 시장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평가냐 라고 놓고 보면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보는 뷰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반영이 꽤 됐어 라고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다우존스가 유나이티드 헬스를 제외하고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는 S&P 500이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은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고도 다 밀렸어요. 심지어는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실적, 그 다음에는 뭐 테슬라의 실적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금융주의 실적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 그쵸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좀 차익 실현하고 좀 쉬었다 가려나? 라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어디보다도 그 넷플릭스와 테슬라 그리고는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팔로우 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부분 매도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다 오른 건 아니지만 뭐 종목에 따라서 뭐 다 올랐다 많이 올랐다 뭐 평가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지수 기준에서 다 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꼭 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투자 아직은 할 만한 시장이다 라는 점에 좀 어찌 보면은 방향을 갖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사고 팔고 할만해요. 삼성전자 분할 매수 할만하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 분할 매수 할만하고요. 하이닉스도 분할 매수 할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장 살아있다. 그죠? 작년과 같은 박살장은 오기가 어렵다. 정도로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따 10시에 대피셜에서 10시에 MTN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이버였고요. 형님들 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